그러면 지니스 오프닝 픽 이어가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반등 흐름 반갑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시장이 어제 좀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중국과 홍콩 증시의 급락에서 시장 상당히 많이 흔들렸었는데요. 어제 미국 시장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여행과 항공주들 기반으로 반등을 했고요. 반도체도 좀 반등을 하는 모습, 유가 급락도 나타나면서 시장이 좀 우호적으로 돌아서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일단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쪽에서의 휴전 관련되어 있는 협상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그동안 좀 과하게 평가했었던 원자재 가격 급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한 기업들의 좀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다소 조금 완화되는 모습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그동안 좀 하락이 컸었던 종목들 위주로 좀 기술적 반등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상대적으로 좀 약한 섹터라면은 지금 엔터 섹터가 지금 오늘 살짝 조금 약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그동안 좀 유가 강세에 조금 견인받고 원자재 가격에 의해서 좀 올랐었던 섹터주들의 좀 약세가 좀 눈에 띄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장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오픈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이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의 강세입니다. 항공주는 국제유가 꺾이면서 어제도 상당히 강한 움직임으로 세간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쪽 어떻게 보시나요? 네, 어제도 이 부분 한번 짚어드린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섹터주들은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글로벌 선진국들은 이미 좀 피크아웃 친 다음에 거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국내도 21일부터는 이제 격리 면제 이런 부분들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는 지금 코로나 확진자 상당히 좀 많은 편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봄은 어떻게 꺾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공 수요 상당히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행 수요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환율이라든지 유가 강세 부담을 받았던 이제 항공주들이 유가 급락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 주가에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당분간은 계속 항공이라든지 그다음에 여행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계속 좀 꾸준히 관심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악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좀 상황이 변화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라면은 카지노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다음에 여행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수혜는 일단 좀 항공 쪽에서 자모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은 작은 항공사들 예전에도 제가 항상 제주항공 이런 거 말씀드렸었는데요. 아시아나항공 어제부터 좀 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대한항공도 이제 좀 탄력받기 시작하고 거래량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항공사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중저가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궁극적으로 항공사들과 여행주들에 대한 관심 계속적으로 좀 필요하겠고요.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음식료 섹터라든지 그 외 섹터주들은 또 최근에 좀 많이 올랐고 또 중국 봉쇄 때문에 면세점 섹터주들도 좀 많이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좀 서서히 회복 시도는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반가운 반등입니다. IT, 특히나 반도체하고 2차전지 소재 섹터의 반등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배경 설명해 주시고요.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도 알려주세요. 네. 반도체 섹터주들 최근에 좀 많이 하락했죠. 반도체 또 다시 또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컸었고요. 또 어제 IT 섹터 급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중국의 심천 쪽 이제 봉쇄하는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가 되면서 IT 쪽하고 또 특히 2차전지 소재주들이 급락을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유가의 하락도 좀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뉘앙스의 좀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천 쪽들이 이제 IT 기반이지 않습니까? 2차전지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IT 기반인데 이쪽이 봉쇄가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국내 부품업체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또 가격이 많이 빠졌던 LCD 가격도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제 LG 디스플레이가 좀 많이 올랐던 모습이고요. 오늘 IT 부품주들 많이 오르고 있고 특히 기판 섹터주들도 그런 이유 때문에 수혜가 가능하다라는 이유들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심텍이라든지 대덕전자 등 강하게 오르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또 LX 세미콘 같은 경우도 그런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점이 LG 디스플레이와 함께 강하게 최근에 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LG 이노텍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국의 오히려 심천 쪽 봉쇄가 국내 IT 업체들한테 나쁘지만은 않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반등을 나왔고 또 특히 미국 시장에서도 IT 반등
나와주면서 오늘 좀 연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뭐 픽으로 뭐 납폭과대주들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워낙 좀 납폭이 컸었다라는 가격적인 메리트도 지금 동반된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가격적인 부분들을 IT 섹터 내에서도 좀 봐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가격 메리트 이 부분 얘기해 주시네요. 다음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유가가 고공행진을 펼치다가 또 그만큼 가파르고 빠르게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유가 급락이라는 키워드 있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대해야 될까요? 네, 유가가 지난번에 뭐 강하게 올라갔을 때 그날 일단 피크가 아니겠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날 이후로 계속적으로 조금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100불 깨진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뭐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너무 우려감으로 유가가 많이 올랐었고요. 뭐 여러 가지 카드들이 좀 나왔죠. 뭐 베네수엘라나 뭐 이란 제재를 조금 더 완화해주겠다라는, 또 특히 이란 제재에 있어서 러시아에 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러시아도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 좀 동의할 것 같은 뉘앙스의 기사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유가가 상당히 좀 급락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사태, 또 국내 시장 모든 기업들의 악재는 이 유가의 상승에서 기인한다라고 보겠습니다. 제품 원가에 대한 부담, 그다음에 또 환율 부담도 상당히 좀 있었던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그다음에 또 뭔가 좀 제조해서 수출을 해야만 되는 우리나라 상태로만 놓고 본다라면은 뭐 러시아 문제도 항상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유가가 하락한 부분이 아까 항공주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뭐랄까 러시아 문제가 조금씩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반영하고 있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가만 하락해 준다라면은 국내 기업들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유가가 안정세를 찾게 되면은 다른 뭐 원자재 섹터주들도 조금씩 안정세를 찾으면서 시장의 압박 요인이 조금씩 해소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을 기반으로 본다라면은 유가의 하락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납폭과대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가격 메리트를 더욱더 부과시킬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면 소비도 위축이 되고요. 소비가 위축되면은 역시 경기도 침체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에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유가라고 본다라면은 향후에 유가의 방향성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유가가 차분히 좀 안정세를 찾아간다라면은 시장도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또 이머징 시장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유가 급락까지 체크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오프닝 픽은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네, 실질적으로 아침에 갭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갭 매움이 일정 부분 시도되고 있습니다. 또 워낙 많이 하락을 했었던 중국과 홍콩 증시가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 눈치 장세가 장 초반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유가 상승이라든지 러시아 문제 등으로 좀 피해를 입었던 뭐 그런 종목들, 납폭과대주들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쪽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IT 섹터, 그다음에 소재 섹터에 대한 가격 메리트를 좀 보시는 뭐 트레이딩 전략 계속 좀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러시아 문제 때문에 많이 피해를 본 기업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리오프닝 섹터주들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항공 섹터 중심으로 한 여행 관련 섹터주들에 대한 관심도 계속적으로 좀 올려주시는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주변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지고 뭐 수급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좀 부담을 받았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시는 대응은 계속 당분간 조금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수가 일단 2600선에 대한 강한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2600 이탈되지 않는다라면은 시장의 변동성, 하락 조정은 계속적으로 좀 기회로 활용해 보시는 전략이 뭐 IT를 비롯한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중장기적인 접근 전략과 함께 납폭과대주들에 대한 순환매에 대한 접근 이유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납폭과대 순환매 이렇게 주셨네요. 납폭과대 부분을 계속 강조해 주시니까 이 부분 맥락 잡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진수 오프닝 픽이었습니다.